네,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?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이데일리 신문, 이데일리에 나와 있는 기사들 브리핑 시작을 했죠. 네, 오늘 톱 기사. 오늘은 사실은 시장 관련된 기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. 어제 정말 굉장히 사실 역사적인 날입니다.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, 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또 새롭게 경신한 날입니다. 물론 그 새롭게 기록을 세우는 동안에 걸린 기간은 4년 2개월이나 걸렸으니까 참 길죠. 네, 제목 보시면 이 정부 출범 후 외인 10.3조 순매수 코스피 올해 38% 급등 G20 중 1위. 어제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기 표 이게 보면 제일 좋겠네요. 어제 1.67% 코스피 올라서 3,317로 마감이 3,317까지 찍었고 종가는 3,314. 사실 어제 종가랑 뭐 장중 최고점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이게 참 언제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이번 주 초인데 이번 주 중반 넘어서면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, 특히 이제 양도세 이 기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정부가 원래대로 한 50억으로 가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죠. 수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중간하게 20억, 30억 얘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통령 10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아마 최소 50억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.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어제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깨는 그런 기염을 어제 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? 이제 이 표를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G20 국가 2025년 주가지 상승률인데요. 표에서 보시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. 한국이 제일 왼쪽에 있죠.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. 38%. 그 뒤로 이제 뭐 러시아, 이탈리아, 남아공, 멕시코 등등등등 쭉 있는데요. 주요국들을 봐야죠. 독일이 19%. 중국이 14%, 미국이 11%, EU 10%, 일본이 9% 이렇습니다.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G7, G10 국가들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달 말이죠.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회원국들 중에서도 아주 뭐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. 불과 2, 3일 사이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올해 글로벌 탑을 찍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. 어제 특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여기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이번 주 초부터 외국인들 순매수가 기관들까지 동반 쌍끌이로 국내 반도체들 중심으로 이 대형주들의 좀 매수가 좀 몰리고 있고요.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 5.5% 오늘 30만 원 다시 넘었죠. 이 두 종목만 어제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에만 18조 원이 증가를 할 정도였습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가야죠. 달리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멈칫하면 안 되죠. 또 이제 뒤로 물러서도 안 되는 거고요. 그럼 계속 가기 위한 성장 모멘텀은 뭐냐?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은 뭐냐? 지금 당장은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.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의 최고 세율을 지금 정부와는 35%인데 이걸 25%까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화 방안 이게 이제 이번 9월 말 이번 달 말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이게 이제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건 내용이죠.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거 이게 시장에서 바라는 내용인데요. 이게 더 빨라지면 더 시장에서는 반항이 뜨겁겠죠. 하지만 더 늦어진다. 뭐 3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더 늦어진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사실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. 이 부분을 정부도 잘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것 같고요. 또 재미있는 거는 이소영,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에 최고 세율을 25%로 내리기를 결정하기를 이제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는 배당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에 그러니까 배당수도 분리과세 마찬가지죠. 그래서 자기는 오늘 5천만 원어치의 이 배당 관련된 ETF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SNS 통해서 공언을 했습니다. 참 뭔가 약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왜곡하거나 포함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 참 요즘 시장 상황 관련해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오늘
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뭐 이것만 하지는 않죠. 굉장히 다양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텐데 특히 이제 시장 관련된 내용도 이유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사실 어제 시장이 또 강하게 갔던 백그라운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.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늘린다. 원래 100조였죠.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50조를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. 150조의 이 자금이 표가 준비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안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향후 5년간 조성될 150조 원 첨단 전략산업기금 이게 이제 75조고요. 이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. 그다음에 민간과 국민자금 75조 원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.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국내 이 전략산업,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. 당연히 이 150조 원의 자금은 AI, 반도체, 바이오, 백신, 로봇 이렇게 좀 10개 첨단 전략산업을 정부가 꼽은 게 있거든요. 여기에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게임과 콘텐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좀 차별적으로 앞서 있는 경쟁력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분야죠. 지금 뭐 캐대언 열풍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아마 이런 소위 말하는 K, 소프트 K 어떤 뭐 콘텐츠 이게 들어갈 겁니다, 분명히.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되겠죠. 뭐 음식,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겁니다. 음악, 뭐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IT 쪽에서 첨단 전략 산업 쪽에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 그게 10개 첨단 전략 산업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. 뭐 문화적인 부분들, 컬처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첨단 국민 성장 펀드의 자금이 투입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되면은요,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I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5년 내 이제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 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빼고는 사실은 해볼 만한 겁니다. 다른 데 다 비슷합니다.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또 앞서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자금이 시적절한 때 만들어졌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박진영 JYP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, 공동위원장이 되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좀 표현을 요즘 말로 하자면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. 이 K 컬처에.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먼저 진출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마찬가지죠.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이 국민성장 펀드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은 투자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.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이제 기존 이 첨단 관련된 이 산업기금인데 그거 이제 추가로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이거 하다 홀라당 다 뭐 까먹는 거 아니에요 등등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산업은행은 이거에 이제 자금이 늘어난 분에 대한 이자 정도만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뭐 큰 재무적으로 뭐 위험할 이런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국가가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. 결국 이제 이 돈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촘촘하고 적재적소에 잘 투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시장 얘기 와서요.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마이크로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요즘에 밸류체인 ETF라는 게 되게 인기입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를 예를 들죠. 엔비디아가 있고요. 엔비디아가 AI 칩의 이제 대장주 아니겠습니까? AI 엔비디아가 있고 이 엔비디아의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있는 TSMC,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을 쫙 이제 그런 회사들 몇 개를 다 집중적으로 ETF에 담아서 투자하는 게 이제 밸류체인 ETF인데요. 이 표 한번 보시죠.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밸류체인 ETF를 보면 BYD, 하이닉스, 그다음에 반도체, 구글, 일라이를 이뤘습니다. 그러니까 대장주가 있고요. 이 대장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ETF 상품이 구성되는 건데요. 이게 사실 작년에 M7들 중심으로 뭐 엔비디아니 뭐 구글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M7 중심으로
사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죠. 올해 들어서는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고요.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, 빅테크들은 잘 나갑니다. 하지만 나머지 주식들하고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.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수익률이 세죠. 높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이 BYD, 에이스 BYD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21%입니다. 불과 한 달 사이에. 한 달 새 21% 수익률. 물론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재무적으로 또 성장성,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그런 어떤 대장주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21% 플러스 21%께 갑자기 마이너스 20% 이렇게 될 여지는 굉장히 적죠.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이 이를테면 죽어버린다. 뭐 이를테면 BYD가 무슨 뭐 재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.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지는 건데 그럴 일을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ETF는 앞으로도 굉장히 ETF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품의 구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런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퇴직연금 같은 이런 상품에서도 이런 걸 아예 안정적으로 담고 간다고 그러면 수익률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. 자, 마지막으로 KT 얘기만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. 예. 해킹, 소액 결제 피해 사고가 지금 여기 기사에는 124건에 8천만 원 정도로 피해가 나왔는데요. 278건에 1억 7천만 원으로 어제 오후 현재 피해 건수와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. 중요한 거는 KT는 아직도 모르죠. 지난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랑 똑같습니다. 이동통신사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난달 27일 날 사고가 처음 발생해서 광명에서요. 이게 이제 신고를 했겠죠. 그다음에 경찰이 1일 날, 올해 그러니까 9월 1일 날 KT에 이 연쇄 소액 결제 결제 사고가 좀 벌어지고 있다. 너네 이거 빨리 조사해봐라고 경찰이 KT에다가 얘기를 먼저 합니다. 근데 KT가 이거를 신고한 거는 8일이고요.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. KT 같은 회사가 또 KT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SK텔레콤 해킹 사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? 우리 1조 원 투입해서 완벽하게 이 해킹 같은 걸 차단하겠다. 그렇게 굉장히 뭐 여기저기 홍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되게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다. KT 같은 이런 큰 회사가 더군다나 이 통신회사하고 IT 전문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KT가 어쨌든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SK텔레콤 주가 하락할 때 좀 반사익 많이 봤죠. 이제는 거꾸로 이제 KT가 그 피해를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되받을 때가 됐습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